안녕하세요, 오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네. 소영 씨가 목소리가 아주 밝고 안녕하세요. 활기차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진아 너무 씨. 너무 예. 그만할까요? 그건 오바. 한통 더 해볼까? 그만할까? 진아 씨, 네. 나중에 아니야. 지금 이미 많이 늙으셨잖아요. 또 왜요? 많이 늙었는데 혹시라도 회춘하는 기술이 나오면 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나 회춘하겠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회춘이라는 건 어떤 종류 회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이 네. 20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네. 아주 그냥 튼튼하게. 돈이 있으면 네, 요거 이제 수술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해진다 이러면 그 어떻게 20대로 돌아가면 뭐가 좋은 거죠? 그건 난 모르죠. 오진아 씨 20대를 몰라요. 그때 화려하셨나요? 뭐 이제 조금 그렇게 눈부시긴 했는데. 네, 그때처럼 놀 수 있다. 어떻게? 가야죠 뭐. 예. 정말요? 안 가요? 뭐 그렇게 굳이 지금 나는 괜찮아서 아직 못 느껴요. 그러시겠구나. 네. 제가 봐도 네. 소영 씨는 아직 네. 한참 멀었어요. 그- 철들려면. 네. 저희 진아 씨 말이에요. 네. 이번에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네. 생쥐의 노화 속도를 막 빠르게 해서 확 늦게 만들거나 아니면 거꾸로 늙은 쥐를 노화를 되돌리는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대요. 그럼 쥐가 뭐 젊어졌어요? 그러니까 늙은 쥐가 예전의 신체 상태로 되돌려지고 또 이렇게 젊은 쥐를 뭐 이렇게 딱 조작했더니 완전히 빨리 늙게 만들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야, 그러면 뭐 어떤 그 약물 하나로 뭐 늙게 만들었다가 젊게 만들었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약물 하나까지 가려면 시간 좀 걸리고요. 아니, 그럼 뭔데?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 네. 피부 재생 수술 뭐 이런 건가? 피부 재생 수술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우리 그 잘 모르지만 그 뭡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뭐야? 그 뭐죠? 그 우리나라 그 박사님이 연구했던 무슨 세포 있잖아요. 저기 줄기세포. 맞아, 줄기세포. 네, 줄기세포. 네네. 네.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수술을 한다는데 과학적인 거라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황우석 박사. 예전에 그 있었죠. 네. 그 이번 실험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 눈이 먼 쥐 시력도 되찾고요. 이거 너무 쇼킹하죠. 저 시력 좀 찾고 싶은데. 나도. 네. 뇌도 젊게 만들어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좀 하고 싶긴 하네요. 근데 두려워서 사실은. 아하. 아니 사실 이게 뭐 자연의 어떤 섭리를 거스르는 거니까. 네. 괜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가 네. 잘못되면 어떡해요? 역시 우리 오진아 씨는 조심성이 있습니다. 저라면 말이에요. 청춘을 돌려다오. 얘 계속 무한대로 막 돌릴 것 같아요. 젊음을 그러니까 젊어지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 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오. 기술이 나왔다면 난 또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살래.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생명도 연장되고. 그렇죠. 젊어지니까. 무섭네. 늙는 게 무서울 게 없는 세상이 아니 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하고 싶어요. 정말? 몰라 근데 만약에 내가 내일 뭐 곧 이렇게 죽음을 문 앞에 뒀다. 네. 그러면 그치. 조금 고민을 할 것 같기도 한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늙어서 뭐 이렇게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은 수술은 안 한다는 거죠. 오진아 씨는. 지금으로 생각해서는 네.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되돌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과연 그럴까요? 남들 다 되돌릴 때, 나 그냥 갈게요. 잘 있어. 즐겁게 살다 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은 다 젊어져서 안 죽는데. 네. 나 왜 이렇게 주름지냐 그래요. 야, 수술 한번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정말 그런 시대가 올까요? 글쎄, 응? 지금으로 봐서는 네. 뭐 이런 기술이 일본에서 있다. 네. 회춘하는 뭐 이런 기술을 발견했다라고 나와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게 가능한 걸 봤다 생쥐가 이러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래나 들을래요? 안녕하세요. 그거 딱 그렇게 보이네요. 뭐가요? 그 말투하고 오진아 씨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네. 반갑습니다. 그렇지요. 한 30% 정도 나사가 풀려 있는 아, 2%가 아니에요. 조금 그거를 네. 그래도 약간 좀 고차원적으로 음. 좀 고상하게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이시고 평소와는 달리 아니죠. 지능이 조금 떨어져. 그런 거보다 네. 사람이 오늘 좀 편안하다. 어떻게든 뭐 이렇게 옆으로 찔러도 네. 사람이 오늘 좀 괜찮다. 중립을 유지하면서 푸근하다. 계속 화도 안 내고 네.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거죠.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월요일 오후 2시 이렇게 식사하고 이 시간 되면 항상 좀 졸리다고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딱 중립을 지키면서 누가 네. 건드려도 꿋꿋하게 그렇죠. 네. 잠잘 수 있는. 예, 평정심. 저는 오후에 이렇게 졸린 거가 네. 그렇게 좀 없더라고요. 오 밤에 많이 자나 보다. 그렇지도 않은데도 네. 이렇게 뭐 식곤증, 뭐 오후에 약간 졸리고 식사 끝나고 나면 네. 저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뭐 드셨어요? 어제요? 네. 기억 안 나죠. 각성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일을 좀 많이 하시면서 일이 계속 밀려오면서 잠을 들 수 없는 일 중독 쪽으로 조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안 잤어요? 회사에서 잤죠. 학교에서는 잘 잤는데 그니까 회사에서 오후에 약간 네. 졸아본 적 있어요? 사실 저는 안 라디오 졸아요. 코리아에서. 아니요, 저는 안 없어요? 졸아요. 예. 어. 졸 틈도 없지만 졸린다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한두 번 정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일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뭐 잠 오고 이런 거는 사실 없는데 네. 가만히 앉아서 약간 조금 멍 때리면은 약간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있어요. 네. 뭔가를 하고 있는데 머리는 정지해 있는. 아, 그렇죠. 행동은 이렇게 뭘 찾고 있고 그러니까 찾을 게 이건데 근데 감흥이 없어. 네. 저쪽에서 보면은 일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신은 조금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와 진짜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네, 저도 네. 학교 다닐 때 짝꿍이 그랬는데 걔는 눈 뜨고 자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어제 깜빡 이렇게 해서 흔들릴 때 야 너 졸았지 이러면 네. 되게 화를 내요. 안 잤거든? 막 이렇게 진짜 무섭게 화를 내서 졸 때 깨울 수도 없고 졸다가 깼을 때 너 깼다라고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전화 딱 드리면 이제 어른이신데 네. 주무셨어요? 죄송해요 이게 잠을 무슨 아니 안 잤다고 이제 얘기 나누면 진짜 주무신 목소리거든요. 네. 근데 꼭 안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왜 그러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주무셨다 그러면 되는데. 그쵸. 아니 왜 상대가 민망할까봐. 아 배려.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왜 그랬을까? 친정 엄마 잠깐 와 계실 때 텔레비전 보면 분명히 옆에 누워 계신데 자고 있어요. 네. 누가 봐도 자요. 그러니까. 눈도 감고 있고 약간 이렇게 또 하고 근데 뭐 이따가 이렇게 깨요. 안 잔 척을 해요. 그래서 잤지? 그러면 아니? 다 보고 있었지. 요 앞에 뭔데? 아니 다 봤어.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너무 깜빡 졸아서 모르시나? 아 근데 또 그것도 있고 그 왜 테레비 같은 거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렇게 방문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안 깨요. 잠들으셔가지고. 그치, 나 뭔지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살가서 테레비 딱 끄잖아요. 보고 있는데 왜 그야? 나 보고 있는데. 엄마 자? 아, 야, 이렇게 탁 끄면 아유 보고 있는데 왜 꺼?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왜 끄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 자, 그 한국에서 그 치매라는 네. 그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러네요. 치매라는 용어 대신 용어를 좀 바꾸자.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치매가 어리석다는 뜻의 한자어였군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말이 좀 안 어울린다, 안 맞다. 나쁜 표현이래요. 어리석다니 그렇죠, 어르신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치매 환자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네. 이제는 그 용어를 쓰지 말자. 지금 뭐 약간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치매라는 용어 자체가 병에 대한 편견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환자나 가족한테 모멸감을 준다 이런 지적이 따른 건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치매 관련 병명을 개정한 사례를 쭉 살펴보고 있대요. 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아까 그 보니까 주요 신경 인지 장애 2013년부터 치매를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2001년에 실지증, 일본은 인지증, 뭐 이렇게 홍콩하고 중국은 뇌퇴화증, 뭐 이렇게 병명을 바꿨대요. 예. 예. 미국도 2013년에 이제 치매에서 주요신경 인지 장애, 예. 뭐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까? 치매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든다고 대답한 분들이 43%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음. 그냥 그런 병명은 치매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기사를 딱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닐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도 언젠가부터 이 치매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뭐 약간 기억을 못하면 약간 비하하듯이 야 너 치매냐? 뭐 이런 말도 쓰고 그죠? 아무 그렇죠. 생각 없이 썼는데 참 나쁜 뜻으로 많이 쓰였네요. 좀 바뀐다 그래가지고 좀 좋더라고요. 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좀 들긴 네. 하더라고요. 그 설문을 통해서 어떤 이름이 좋겠냐 그랬을 때 인지 저하증의 30% 이상이 이걸로 바뀌는 게 좋겠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인지 저하증. 뭔가를 인지하는데 그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네요. 네. 자, 다음 아디씨는요. 역시 한국인데요. 택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파트 그 단지에 택배하시면서 되게 좀 곤란한 일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아. 예, 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상으로 차 다니지 마라.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주차하지 마라도 있었고. 그렇죠. 어떤 데는 또 뭐 엘리베이터도 쓰지 마라.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여기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또 이런 공지가 올라왔네요. 네. 이제 그 택배 기사분이 오시면 매 층마다 거의 누르잖아요. 내릴 것들이 있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높은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타는데 너무 힘들다, 불편하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거죠. 네. 그래서 입주민 분여자회, 입주자 대표회의. 그렇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파트 못 살아봤죠? 제가 저기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 좀 떨어지네요. 영어를 뭐라 그래요? 야?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제 이게 안건이 올라와서 그러면은 아파트 단지 출입할 때 카드키 이제 입주민한테 주는 거 그거 보증금으로 1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사용료 월 10,000원씩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택배 기사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 이제 주민들이 또 항의를 해서 일단은 무마가 됐다고 하네요. 근데 좀 불편도 있긴 있을 거예요, 사실. 그 물건 요즘에 이제 워낙 고층이니까 네. 한 층만 해도 이제 그 배달할 물건들이 뭐 최소 뭐 5개 뭐 몇 개 되잖아요. 뭐 그 통로 하나에 몇 개입니까, 보통? 통로 하나에 두 집 있나요? 두 집 있죠. 두 집 정도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뭐 15층짜리다 그러면 30집. 그죠? 거기에서 이제 뭐 택배 물건 한 6, 7개만 돼도 네. 들어오면서 축착축착 누르니까 위에서 암만 기다려도 이게 이제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보면 택배 기사분들 1층에 택배물이 있고 뭐 3층에 있으면 일부러 1층 내려놓을 때 2층도 눌러놔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눌러죠. 올라가서 2층에서 타고 내 3층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불편은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지금 다 집안에 앉아가지고 물건 받아보면서 좀 편한 그 생활을 좀 누리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 일하시는 분들을 좀 이해를 해드려야지. 맞아. 이런 지역 뭡니까 이기주의 같은 거 비슷한 네. 그런 거. 사실 이사할 때도 네. 그 몇 층에 뭐 10층에 이사가 온다 그러면 집 내리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서 막 내릴 때 한동안 서 있잖아요. 네. 그때도 또 불평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 엘리베이터 있는 데에서도 이사할 때 그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그런 거 있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왜 곤돌라라고 네. 그 베란다로 왜 짐 올리는 거. 사다리차 말고. 사다리차 그 약간 이전 시절에. 네. 예. 그 옥상에 그게 있었어요. 아파트 옥상에. 네. 그 베란다로 본 이렇게 듯도 해요. 이렇게 널찍한 덱 같은 거 있잖아요. 사각으로 돼가지고 글로 올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네. 지금도 사다리차 쓰면 글로 들어오는 거죠. 요즘에는 사다리차로 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와, 웬만한 고층은. 뭐 어마어마 사다리차가 그렇게 높은 게 있는 줄 몰랐는데 고층 아파트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뭐 복권 얘기 에이, 별로 하고 남의 싶진 얘기. 않지만 그래요. 또 뭐 터졌다 그래서 기사가 났어요. 금액 보니까 조금 눈길이 가긴 가더라.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메가밀리언에서 1조 6천억 원 잭팟이 터졌습니다. 1조 6천억 원이면 하나로 한번 따져볼게요. 금방 계산 나오네요.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1조 6천억 원이 하나거든요 지금. 어머 죄송해요. 죄송해요. 7억 2,460만 달러입니다. 미안해요.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1,000만 넘어가면 네. 잠깐 정신을 놔요. 큰 금액을 보니까 이게 약간 좀 헷갈리신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일시불로 받으면 9천억 원 받는데요. 하나로 계산했을 때. 9억도 아니고 90억도 아니고 900억도 아니고 9천억. 그거 어디다 쓰나? 아유, 뭐 이거 당첨 쓸 때야 많겠죠. 예. 근데 항상 이런 기사 나오면은 복권되고 그 나중에 보면은 뭐 잘된 그게 거 없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예. 실제로 잘 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치 몰라서 그러지.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메가밀리언 역대 두 번째 큰 금액이라고 하니까 네. 예, 어마어마한 또 사람들 많이 샀을 거예요. 음. 저도 하나 샀거든요. 축하합니다. 예. 지금 근데 아직 수령 안 해갔대요. 수령 안 해갔는데 주가 이미 달라요? 예, 조지아주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 안 맞췄기 때문에 또 뭐 잭팟은 아니지만 그치 그 밑에 거 예. 저는 이런 거 사면 잘 안 맞춰요. 희망으로 간직하게. 아니 보통 보면은 산 거 잊어먹어야 잊어먹고 있다가 어느 날 봤는데 이렇게 당첨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서랍 속에 예. 있었던 거. 그래서 저도 항상 잊어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복권 2불짜리 하나 사가지고 안 떠나요. 잊어먹어야지 맞춰보는데 네. 아직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한번 맞춰 갖고 와보세요. 맞춰보고 금방 돌려드릴게요. 안 맞았으면은 뭐 어떻게 물어주실 거예요?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 사드려 뭐? 어? 예, 어쨌든 뭐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잠깐 네. 알려드렸습니다. 예, 1등 당첨됐다는 얘기. 네, 이번에 당첨되신 분들은 뭐 파산하거나 그러지 않고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괜한 걱정을. 한국의 강원도 태백시 행정복지센터에 어떤 어르신이 네. 가스통을 위험하게 왜요? 들고 탁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가스통을 들기 무거울 수 있는데. 20kg용짜리 네. LPG 가스통을 들고 나타나셨대요. 네. 가스통을 딱 올려놓으시고 뭘 잘못한 거야? 거기 동사무소에 또 뭔 잘못을 했길래 화나셨나?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이러시더래요. 아 가스통을 팔아서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건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직접 만드신 저금통이래요. 사진이 있는데 네. 오 이거를 사실 그 가스통을 오려내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진짜. 네. 여기 사진 보니까 가스통 위쪽에 이제 동전 들어가도록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네. 뚫으셨어요.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동전을 계속 모아오셨는데, 야, 자그마치 몇 년 동안 모으셨냐면 27년 동안. 와. 야, 이 안에 동전이 보니까 10원짜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50원짜리 간혹이고 그래서 쫙 부어가지고 다 세봤더니 18만 8,310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감동이네요. 이거를 모으는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 걸렸으며 모으실 때부터 그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분이 기초생활보장 소급자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전을 모으셨고 또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참 부끄러워요, 사실은. 맞아요. 잘 이런 뭐 남을 위해서 좀 뭐 내 돈을 좀 써야 되겠다, 어디에 좀 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를 잘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몸에 안 밴 거죠. 몸에 네. 배 있고 네. 또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런 영향, 사고방식도 예, 좀, 부모에 네. 대한 영향이나 뭐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쭉 받으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그 도네이션이나 이런 게 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뭐 큰 돈 아니어도 10불, 20불이라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모금함에 있으면 그냥 집어넣고 또 아이들도 그거를 이제 부모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보면 약간 좀 외면하게 되고 지나가고 뭐 월마트 앞에 이렇게 뭐 동전 상자 같은 거 있으면 조금 외면하게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계속 도네이션 할 거냐고 네. 어디 가면 꼭 묻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왜? 막 이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민망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뱄구나 미국 사람들은 예.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왜 그 맥도날드 같은 데도 가서 보면은 그 앞에 동전함 있잖아요. 잔돈 네. 그 거기 뭐 이렇게 어디 도네이션 되고 누구 돕는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맞아. 그 미국 사람들 보면은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 의뢰 일부러 얼마나 하면 다 예, 넣죠. 많이들 집어넣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거기에 사실 한 번도 못 넣어봤어요. 저도요. 동전 이렇게 받으면은 그냥 잘 거스름돈 정확하게 받았나? 네, 센트. 이불 이거 맞나? 이거 얼마짜리더라? 센트까지 이렇게 맞아요. 20센트 이렇게 좀 그렇게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잔돈 받으면 넣고 예,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기꼬기 기사의 꼬리를 무는 얘기로 저금통 얘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돼지 저금통 하면 오진환 씨는 어떤 추억 있으세요? 저요 많은 추억이 있죠. 네. 예. 일단은 그 빨간색 돼지 저금통. 플라스틱 네. 이렇게 착 햇빛에 비치면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조그만 거부터 한 이만한 예, 돼지까지 큰 있죠. 돼지까지 있고 그런데 큰 돼지 저금통을 사달라고 약간 졸랐던 기억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금통에서 돈을 빼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요. 그 넣는 부분을 볼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벌려서 이렇게 흘려 나오게. 맞아요. 예. 네, 배째긴 싫고. 배째면 혼나니까 걸리니까 그 동전 집어넣은 대로 이제 거꾸로 들어가지고 네. 거기에 동전이 서야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끔 지폐가 하나 걸렸을 때 그거 당겨야 되는데. 네. 빼보셨구나. 그럼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리고 그 나 몰래 누가 배째고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을 때 그 분노.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가족끼리. 확. 아니 그러니까 그쵸? 그럴 수 있죠. 누군가가 네. 이게 그 돼지 저금통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한번 뜯어서 이제 다 쓴 다음에 이거 다시 쓰자. 네. 그래서 그때 초록색 테이프 같은 걸로 배에다 이렇게 막 예, 붙였어요. 그거 붙여놓은 거를 이제 뜯어가지고 그때는 좀 편하게 빼죠. 그렇죠. 예. 근데 정말 그냥 욕심이 좀 과해가지고 네. 그 배로도 이제 뜯어놔가지고 저도 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500원짜리 같은 것도 막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만 빼자, 두 개만 빼자 하다가 너무 많이 빼가지고 막 저금통 무게가 되게 가벼워진 거예요. 막 그래서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좀 두렵기도 했는데 그냥 네. 다 뺐거든요, 몰래. 근데 참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계속 빼게 되더라고요, 이게. 오진아 씨는 근데 보유대 순진하시네요. 누가 왜요? 무게 나가게 500원짜리 뺍니까? 이렇게 그럼. 하다 보면 10,000원짜리랑 그거 하나 빼면. 동전? 지폐. 그렇죠. 그럼 티가 안 나죠. 저희 살림이 어려서 우리 집에 또 네네. 돼지한테 줄 지폐는 없었어요. 그 세뱃돈 받고 나면 한 번씩 넣을 때 있거든요. 그때 그쵸. 살짝 빼면 한동안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뭐 돼지 저금통 얘기하니까 또 이런 추억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 돼지 저금통은 우리나라가 원조다 아니다. 오진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지 저금통이요? 네. 돼지 모양은 우리나라가 원조인가? 왜 돼지는 또 우리 또 복 이래가지고 맞아요. 저금통이 보통 돼지 말고 또 뭐 있죠? 한국에서 제 어릴 때는 무조건 돼지였어요. 그러다 핑크 돼지도 나오고 백 돼지도 나왔는데 빨간 돼지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우체통 모양의 저금통도 나오고 뭐 이랬던 기억이. 그래요? 예,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저 어릴 때는 무조건 돼지였죠. 그러니까 무조건 빨간 돼지 그거였거든요. 음. 빨간 돼지에 검은색 칠해가지고 이렇게 눈에 눈하고. 코. 네, 콧구멍 칠해주고. 그렇죠. 한국이 원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돼지는 다산의 상징이고 또 고사상에 올리고 뭐 웃는 돼지 얼굴도 있고 네. 돼지 꿈꾸면 뭐 좋은 일 생긴다 이런 것도 복을 있잖아요. 갖다 준다. 그죠. 네. 근데 사실은 돼지 저금통의 원조는 유럽이라고 합니다. 유럽이 먼저였어요? 예, 유럽에서 귀금속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꽃병이나 일반 장식품들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 만큼 금과 은이 그 당시엔 굉장히 흔했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생각해보면 왜 은접시 이런 거 영화에 나왔잖아요. 은식기. 근데 그런 것도 좀 약간 그 공작이나 그 뭐래요 계급주의 그 하인 부리는 그런 집에 있던 거 아닌가?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도 좀 흔했나 봐요. 금도 은도. 금하고 은이 흔한 시대가 있었구나. 그때 너무 낭비해서 지금 이런 시대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피그라는 점토가 있었대요. 흙이 이름이 피그였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나오기 전에 네. 그렇게 이제 저희도 왜 그 뭡니까? 그 유리 저금통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사기로 만든 것도 예, 있고, 예. 맞아. 유약 같은 거 발라가지고. 네. 그 옛날에는 플라스틱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다 뭐 흙 빚어가지고 했을 테니까 그런 게 있었겠네요. 네. 그게 이제 좀 최초에 생긴 그런 거 저금통인가? 피그라는 점토로 만든 뭐 여러 가지 주전자나 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저금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꽃병이나 주전자 이런 데 돈을 모아서 저금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꽃병이나 주전자가 돼지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는 전혀 아니고요. 예. 피그라는 점토를 썼잖아요. PYGG. 네. 예, PYGG라는 발음이 이제 똑같은 피그로. 돼지하고 발음이 똑같은. 그래서 이제 피그 저금통 하다가 그게 돼지 저금통으로 바뀌었을 것이다라는 설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세 지나서 근대로 들어서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피그로 그릇을 더 만들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답니다. 네. 근데 이제 발음은 여전히 피그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진짜 돼지 모양을 한 돼지 저금통이 만들어졌다. 요게 이제 돼지 저금통의 유래라고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 이전일 수도 있어요. 일단 뭐 기록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럼 우리나라 돼지 저금통은 언제 들어왔느냐? 한국도 돼지 저금통 들어온 날이 있긴 있었겠네요. 그렇죠. 조선 시대부터 돼지 저금통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네. 1960년대 돼지 저금통을 만드는 기술과 함께 일본에서 가져온 거라고 하네요. 1960년대. 그러면은 돼지 저금통 나고 곧바로 오진환 씨 태어났네요. 그래요. 저금통 들어오기 전에 돼 있었어요. 혹시 오진환 씨가 태어나자 오진환 씨를 보고 요거를 저금통을 이게 혹시 그 원조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그 돼지 저금통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다 했을까? 한국 사람들도 뭐 장판 아래. 장판이요? 방바닥 장판 아래. 엽전 같은 거, 동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어느 놋그릇에다 해서 어디 저 위에 구석에 숨겨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왜 찬장 위에 뭐 이렇게 그릇에다가 맞아요. 그런 데다 해놓으셨던 것도 본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꽃병 같은 거도 우리도 부모님들 아마 그런 거 모아두셨을걸요. 부모님들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은 옛날에는 그 주방 쪽에 좀 많이 숨기셨을 거예요. 비상금을. 네. 어머니들의 비상금. 맞아요. 뭐 커피에 뭐 프림통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넣고 위에 뭐 행주 같은 거 하나 꽂아놓고 이렇게. 아빠들의 비상금 장소는 약간 그 책상이나 이런 서재 이런데 그런 데고 엄마들은 주방 쪽. 네. 애들은 이제 각자 돼지 한 마리씩 키웠죠. 그렇죠. 애들은 뭐 저기 그 따로 숨길 일이 없으니까. 요즘에도 비상금 같은 거 숨기시는 분 계시겠죠? 있겠죠. 아닌 척 하시네요, 오진혜 씨. 아니 근데 저 어릴 때 한때 또 그 이 박 있잖아요, 바가지. 조롱박이요? 조롱박보다 큰 거 그냥 바가지로 쓰는 박을 이렇게 파서 바가지처럼 쓰는 거기에다가 동전을 모으면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해서 장롱 위에다가 엄마가 올려놓고 동전을 잔뜩 모았던 기억이 있어요. 반 잘라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냥 바가지 모양. 거기에 이제 동전을 아주 잔뜩 넣어놓으니까. 그건 뭐 집어가기 쉬운데. 그렇죠. 우리 셋이서 맘만 먹으면 언니가 꺼내고 우리가 입 다물고 그럼 밤에 엄마 아빠 늦는 날에는 꼭 이렇게 한 주먹 꺼내가지고 슈퍼 갔다 오곤 했죠. 야, 그 부모님들 아셨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아셨죠. 처음엔 몰랐어요. 믿었던 자식들이. 아마 셋 중에 하나가 불었을 거야. 야, 자두가 이런 노래 불렀네요. 저축왕 음악 네. 들려드릴게요.